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샤오미 패드 8이 있고 오늘은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기와 그 사양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제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언박싱 시작 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샤오미 포함 어떤 회사로부터도 이 언박싱에 대해 후원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영상은 대본 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첫인상 리뷰입니다. 즉, 제가 이 기기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끼는 경험과 기기가 제공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뒷면에 있는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어줍니다. 됐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몇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완전히 무시하죠. 어차피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뒷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출시된 그들의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꽤 괜찮네요. 아무튼 잠깐 옆에 두고 나머지를 살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에 타입 A에서 타입 C로 연결되는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와, 이건 좀 실망스럽긴 한데 어쨌든 어쩔 수 없네요. 좋아요. 이건 옆에 두고 이제 태블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김에 마지막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커버 중 하나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커버 8 프로 언박싱에 더 적합한 그 커버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커버는 마지막에 볼 거고, 이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폴리오 커버는 8 프로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카메라 범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태블릿 크기에 비해 조금 너무 커요. 진짜로 이 부분만 잡고 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태블릿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작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태블릿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는 11.2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해상도는 2136 곱하기 3200 픽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LCD 디스플레이일 뿐이지만 2억 6800만 색상 144 헤르츠 주사율 HDR10C 플러스는 아님, 돌비 비전, HDR PBD, 그리고 최대 밝기 8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화면대 본체 비율은 85.8%이고 인치당 픽셀 수는 344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그냥 괜찮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AMOLED 디스플레이처럼 조금 더 나은 걸 보고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잉크처럼 깊은 블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능이 이 제품에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요. 그리고 이 기기에 대해 가격을 얘기하자면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 제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꽤 탄탄한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샤오미 웹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으로 약 1700 폴란드 주어티 정도에 판매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 달러로 환산해 드릴게요. 달러로요. 자, 이렇게 하면 현재 460 미국 달러가 됩니다. 이 가격에는 세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제외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뒷면에 있는 그 거슬리는 돌출부는 솔직히 좀 한심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큰 돌출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13메가픽셀 2.2 와이드 센서로 4K 30프레임, 1880p는 최대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겨우 13메가픽셀입니다. 그래서 왜 그냥 디스플레이와 평평하게 만들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기기가 덜컹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겁니다. 그리고 13메가픽셀이라면 굳이 그런 돌출이 없어도 될 만큼 작거든요. 이건 최근에 제가 점점 더 느끼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13메가픽셀짜리 센서를 넣고도 돌출이 있는 기기가 있는가 하면 셀피 카메라가 50메가픽셀까지 올라가는 폰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본 대부분의 폰들은 그런 돌출이 필요 없던데 왜 굳이 여기에 넣었는지 좀 혼란스럽네요. 저는 완전히 평평하게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정말 멋졌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네요. 전면에는 8메가픽셀 조리개값 2.3의 광각 센서가 들어가 있고 108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여기 달린 카메라는 당연히 기대 이하예요. 이건 폰이 아니라 태블릿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내부에는 무려 92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11인치 태블릿 치고는 꽤 괜찮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리고 최대 45W로 충전도 가능하지만 박스 안에는 충전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워낙 커서 충전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기기를 충전하는 건 이제 옛날 얘기죠.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마법처럼 배터리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격대가 어떻든 간에 박스에 충전기가 없는 것에 대해 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고 집에 충전기가 있을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도요. 그래요. 알겠어요. 집에 충전기가 있어도 쓸모 없을 겁니다. 50, 15W 정도만 충전될 테고 어떤 기기들처럼 45나 100W를 지원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비용 절감일 뿐입니다. 알다시피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그냥 따로 판매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원래 충전기를 포함시켰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샤오미는 반대로 $2,500짜리 기기를 팔면서도 그 빌어먹을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죠. 그리고 환경을 그렇게나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폰 케이스와 충전기만 들어있는 터무니없이 큰 박스를 줍니다. 아, 미안해요. 그리고 충전기용 케이블도 있죠. 그리고 목걸이 줄이랑 작은 천도 들어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목걸이 줄이랑 천 대신에 젠장 충전기를 넣어주면 어때요? 아무튼 여러분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샤오미의 신제품 17 울트라 폰입니다. 이 제품은 특별히 라이카원 혹은 그들이 부르는 대로 레이트의 폰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됐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리고 사실상 샤오미 17 울트라에 라이카만의 색깔이 더해진 제품일 뿐인데 가격이 거의 250만 원이나 합니다. 정말 논리적인 가격이네요. 아무튼 넘어가죠. 자, 여기 있는 대용량 배터리 외에도 프로세서 등 사양을 보면 스냅드래곤 8S 젠4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기에 쓰기엔 조금 구식인 프로세서죠. 그리고 이 기기의 가장 저렴한 모델, 아까 말씀드린 400 얼마였던 그 가격대의 모델 기준입니다. 그 가격은 환율로 환산한 거고요. 당연히 그 모델은 128GB 저장 공간과 8GB 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제품에는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256GB 저장 공간에 8GB 램 또는 256GB의 12GB 램이 탑재된 상위 사양 모델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기는 저장 용량이 256GB에서 제한됩니다. 아마도 태블릿에서는 256GB 이상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장 저렴한 128GB 모델, 즉 1700GW짜리 모델은 UFS 3.1 저장 방식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상위 모델들은 UFS 4.1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속도 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언급해야 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뒷면과 측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큰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측면까지 감싸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실제로 기기를 더 고급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경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당연히 앞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가 어떤 종류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GSM 아레나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기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이 가격대라면 이 기기가 좀 더 많은 걸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가 1700 주어티 PLN 정도에 구매했는데 이 가격이면 더 나은 제품을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기기를 하나 확인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건 아마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건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가성비 옵션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성능 위주로 좀 더 나은 기기를 찾고 계시다면 오포 패드오 같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 기기는 Dimensity 9400이라는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1420mAh의 더 큰 배터리와 더 큰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IPS LCD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은 후면 카메라인데 8메가픽셀이고 4K 30프레임과 108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셀피 카메라는 1080p 30프레임만 지원하고 역시 8메가픽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블릿에서 뛰어난 사진 품질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오포 패드 5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GSM 아레나 기준으로 약 310유로이고 이 기기는 340유로입니다. GSM 아레나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제품 모두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오포 제품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포라고 할 때 OPPO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음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애플이라고 말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패드 5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자체만 놓고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제품을 압도할 정도로 뛰어난 꽤 훌륭한 패키지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종류의 기기들은 이런 멋진 케이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정 기기와 프로 모델의 장점 중 하나는 제가 언급했듯이 바로 이런 것들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폴리오 케이스가 있고 이 제품은 키보드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 이 제품에는 키보드와 트랙패드 버전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건 더 큰 버전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아직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폴리오 케이스에 넣어서 그냥 바로 타이핑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단순히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케이스에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이 제품은 애플이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게 견고한 힌지가 있고 태블릿이 자석으로 부착되어 공중에 떠 있는 형태입니다. 키보드 위에 떠 있어서 정말 꽤 멋집니다. 그래서 만약 케이스 면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한다면 기기 자체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진 않죠. 반면에 그냥 태블릿만 괜찮으면 되고 케이스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뭐 키보드나 공중에 떠 있는 구조 튼튼한 힌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돈을 더 쓰고 싶지 않다면요. 참고로 아까 말했듯이 오포 패드 5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건 확실히 개선된 제품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게 있는데 바로 같은 라인의 에어 버전인 오포 패드 에어 5입니다. 이 제품은 프로세서가 좀 더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제품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에는 Dimensity 7300 Ultra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 용량은 더 크지만 충전 속도는 약간 느려요. 대신 가격은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희생하긴 하지만 여전히 큰 디스플레이와 높은 주사율 그리고 괜찮은 충전 속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램과 저장 용량은 다시 말하지만 동일해요. 이 제품은 약 230유로 정도로 확실히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합니다. 만약 여전히 꽤 괜찮은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예산에 맞는 기기를 찾고 있다면 이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해보면 저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퍼도를 추천할 것 같아요. 에어가 아니라요. 퍼디5는 처음부터 확실히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출시된 시기가 거의 몇 달 차이밖에 안 나죠. 이 제품은 2025년 9월 25일에 출시됐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차이네요. 퍼디오는 10월 16일에 출시됐으니까 약 20일 후죠. 그러니까 이 두 기기 사이에 20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공하는 기능은 조금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모든 게 완벽하다고 들릴까봐 그런 식으로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오포는 원플러스, 비보, 리얼미를 소유한 모회사 산하의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짜증나는 쓸데없는 기능을 도입하려고 했던 걸로도 유명하죠. 예를 들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독자적인 배터리 시스템이 있는데 태블릿의 배터리가 고장 나서 교체하고 싶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그들 공식 서비스를 통해서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터리는 작동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들이 해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잠금 장치 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냥 배터리에 DRM을 걸어놓은 거죠. 오로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요.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요. 그래서 그 기기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식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들 중 한 곳이 사실상 자기네 기기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부트로더를 언락하려고 하거나 뭐였지? 다운그레이더 같은 걸 시도하면요. 아니면 비슷한 건데 실제로 PCB에서 뭔가를 태워버리는 방식이래요. 근데 그건 폰에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런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꼼꼼히 조사해 보세요. 샤오미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냥 잘 작동하는 기기를 찾고 있다면요. 앞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3에서 4년 후에 새 기기를 살 생각이라면요. 그렇다면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퍼두오도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케이스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맞는지 빠르게 살펴보죠. 자, 네, 여기 있습니다. 꽤 두꺼운 케이스네요. 촉감도 꽤 좋고 퀄리티도 아주 높아요. 태블릿을 바로 여기 넣어볼게요. 자석으로 잘 붙네요. 꽤 괜찮아요. 이 케이스는 이렇게 그냥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각도를 줄 수도 있죠. 아, 이렇게 되는군요. 끝까지 밀어 넣으면 자석으로 저기에도 붙일 수 있네요. 그것도 꽤 괜찮아요. 활용도 면에서는 가로로도 세로로도 당연히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식 모두 잘 작동해요. 이 제품도 꽤 잘 고정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자석으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케이스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애플도 확실히 이런 스타일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 선택에서 애플을 약간 따라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촉감도 좋고 견고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카메라 범프를 최소화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흔들림이 없어서
귀찮은 흔들림을 없애려면 그냥 케이스를 사면 될 것 같네요. 애초에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정도면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